반갑습니다. 노인건강정보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얻는 건 경험과 지혜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또 조언하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올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은 세대 차이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꼰대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이가 들수록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평소에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적 있네 하고 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사소한 실수를 먼저 고백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 한 적 있으시죠?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보이려고 이런 말을 습관처럼 꺼내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괜히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발표 시작 전에 오늘 준비가 부족해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발표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기대치를 확 낮춰버려요. 반대로 발표 끝나고 나서 사실 조금 긴장했네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인데도 잘했네 라고 칭찬해 줍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후배가 보고서를 내는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번에 준비가 부족해서라고 말하면 상사는 이미 이번 건 별로겠구나 하고 마음의 벽을 쳐버립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다 보고 난 뒤에 후배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상사는 처음 치고는 괜찮네, 점점 더 나아지겠어 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수는 굳이 먼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시작하세요. 필요하다면 일이 끝난 뒤에 가볍게 언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둘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말. 두 번째는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운전을 왜 그렇게 해? 이런 말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난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가족이 운전하다가 실수했을 때 운전을 그렇게 하니까 사고 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상대는 바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겠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배우면서도 기분이 상하지 않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 후배가 자료를 조금 엉성하게 준비했을 때 이걸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하면 후배는 속으로 내가 다시는 보여주나 봐라 하고 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잘했는데 여기를 조금 더 보완하면 훨씬 좋아지겠다라고 말하면 후배는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면서 개선할 마음도 생기죠. 이건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상대의 노력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인간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셋, 요청받지 않은 조언.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자꾸 알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해본 건데 알려줄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조언은 100%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 후배가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끼어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던 방식이 맞아라고 말하면 후배는 속으로 반발심을 갖습니다. 또 시작이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알려줄 수 있어. 그러면 후배는 스스로 필요할 때 다가와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먼저 말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켜봐 주다가 아이가 엄마, 아빠, 이건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볼 때 답해주면 오히려 고맙다고 느껴요. 핵심은 이겁니다. 조언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할 때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넷,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추측. 네 번째는 조금 더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습관이죠.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는 결국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 사람 요즘 회사에서 욕 많이 먹더라, 이런 말 순간은 흥미롭지만 결국 내 이미지까지 깎아먹습니다.
듣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남 얘기를 쉽게 하는구나.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겠지. 반대로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분은 책임감이 강한 것 같더라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이 나의 품격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의 사례.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처음엔 다 같이 재미있게 수다 떠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가 결국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도 그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그게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가볍게 부탁하는 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탁이라는 게 잘하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신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쉽게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지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보증 좀 서줘라고 하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은 당황스럽고 불쾌합니다. 아마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번호가 차단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평소에 도움을 주고받던 사이에서 혹시 이 부분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정중하게 말하면 상대는 기꺼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있죠. 부탁을 할 때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이거 좀 해줘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듣는 사람은 부담만 느낍니다. 하지만 혹시 괜찮으면 내일 이 부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지죠. 부탁은 항상 신중하게, 정중하게. 그리고 상대가 거절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배워야 하는 건 더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것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결국 말 한마디예요. 정리해보면 사소한 실수는 굳이 먼저 말하지 말고 비난보다는 칭찬을, 원치 않는 조언은 참아주고 험담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탁은 신중하게 하자.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꼰대가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나 젊은 세대에게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죠.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나요?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